자, 이게 2015년, 그러니까 2016학년도 수능 때 나왔던 B형. 이때는 A형, B형 나눠가지고 문과, 이과로 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통합됐으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죠. 2016년 전까지만 해도 지문이 조금 짧은 대신에 뭐라고 해야 되죠? 정보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조금 더 추론 쪽에 무게를 주는 일이 많았어요. 이 지문과 이 문제도 그런데 보기를 보고 지문을 보면서 근거를 따박따박 찾으려고 하면은 사실 아마 못 찾았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못 찾았을 거예요.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주셨어야 됐냐면은 우리 항상 보기 문제 풀면서 하는 생각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왜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데 지금 푸는 방식으로 그때도 풀리냐라고 말을 한다면, 제가 푸는 방식은 특정한 시점에 맞춘 스킬이 아니라 그냥 글과 문제라는 녀석의 본질에 접근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어느 문제에서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익숙해지기까지 좀 오래 걸리죠. 한번 볼까요? 지문은 일단 여러분 읽어봤다고 가정을 하고 보기를 볼게요. 보기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선지를 보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아마 적을 거예요. 나머지가 전부 틀린 거기 때문에. 자, 보기를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밀도만 다른 두 물체가, 이걸 뭐라 그러더라? 뭐 등속도 운동 뭐 그런 과학 용어가 있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 용어 모르니까 그냥 쓸게요. 두 물체가 증속도 운동이라고 합시다. 증속도 운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각각 다른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계속 상승하였다. 증속도 운동이라고 하지 말고 증속도 상승이라고 합시다. 증속도 상승을 하다가 등속도 상승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지문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녀석인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지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중력, 부력, 그리고 항력이죠. 주인공은 누굴까요? 중력, 부력, 항력 중에서 항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2문단, 3문단, 그리고 4문단에서 이야기하는 주된 흐름이 항력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막 이걸 돌려가지고 출제자 의도를 생각하는 쪽으로 봐보자면은, 중력이나 부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단어예요. 이거 뭔지 아는 학생도 있을 거고. 근데 항력이 뭔지 아는 학생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출제자 입장에서 아는 거를 내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거를 말해주는 게 좋을까요? 이걸 읽고 시험은 틀리라고 내는 거란 말이에요. 항력을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당연히 항력을 내는 게 많이 틀리겠죠. 이거 되게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렵다고 했던 지문이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워 보진 않지만 요즘 거에 익숙해진 학생들한테는. 자, 그래서 항력 지문인데 이 항력이 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 상식을 한번 깹니다. 지문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물체는 낙하한다 이잖아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보기를 보고 무슨 말인가 해요. 그런데 중력과 부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 밑줄 친
속도가 증가하며 상승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항력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선 당연히 중력, 부력을 같이 들었으니까 중력, 부력을 알아야 돼요. 중력이 무엇이냐? 어떤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물체가 있다고 쳤을 때 물체를 낙하시키는 것은 중력이에요. 그죠? 부력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이 물체를 아래에서 밀어 올리는, 다른 말로 바꾸면 상승시키는 힘인 겁니다. 오케이? 이 두 개를 바탕으로 우리는 항력을 잴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항력은 두 개로 나뉘어요. 이 중력이 부력보다 클 때, 부력이 중력보다 클 때, 자, 이때 물체는 어디로 움직이게 될까요? 중력이 더 크니까 낙하하겠죠? 부력이 더 클 때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부력이 더 크니까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부력이 더 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항력은 뭐예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이니까 항력은 물체가 낙하할 때는 낙하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작용을 하게 되고, 물체가 상승을 할 때는 상승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속도가 상승하면서 일정하다라는 부분을 찾아주시면은 그 부분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빗방울 이야기를 하는데, 빗방울이 낙하할 때 중력 때문에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력이 커지게 돼가지고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게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력이 더 클 때 낙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력과 항력이 중력과 같아진다면 더 이상 속도는 가속되지 않고 딱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바꿔서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 물체가 상승을 할 때는 부력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항력과 부력의 합의 중력의 크기와 같아져야 속도가 가속되는 게 없어지고 일정하게 움직인다고 하지만은, 상승할 때는 반대로 중력과 항력의 합이 부력과 같아져야 가속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이 종단 속도로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생각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선지, A와 B와 고정되어 있을 때 항력이 뭐예요? 운동에 저항하는 힘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물체는 운동하고 있나요? 운동 안 하고 있죠? 그럼 그 운동에 저항하는 힘도 역시 없겠죠? 항력이 없어요. 아주 미세하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2번,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밀도가 B가 더 커요. 밀도가 B가 더 커요. 그런데 공기 중에 고정을 했어. 밀도가 작은 A를
떠오르게 하는 게 더 쉬울까요? 밀도가 큰 B를 떠오르게 하는 게 더 쉬울까요? 반대로 말하면 밀도가 작은 A에 해당하는 중력이 더 클까요? 밀도가 더 큰 B에 작용하는 중력이 더 클까요? B에 작용하는 중력이 더 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B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이 더 크니까 항력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상승하고 있을 때 부력은 중력 플러스 항력이라고 했는데 B에 작용하는 중력이 더 크다면 B에 작용하는 항력은 더 작을 것이고, 이건 A를 물어보는 거니까 A에 작용하는 중력이 더 작으니까 부력과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틀린 말이죠. 그렇다면 3번,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줘야 돼서 이때 2015년 포함한 이 이전 지문들에서 조금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렵고 많이 틀렸다고 했는지 알겠죠? 자,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A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보다 A가 고정되어 있을 때 더 크겠군. 이건 맞는 말인가요? 속도가 일정해지게 되는 건 뭐예요? 항력이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력은 다시 똑같이 부력은 중력 플러스 항력인데 한 물체에, 여기는 두 물체를 비교한 거예요. 한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부력은 일정, 중력도 일정한데 이 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선 부력이 더 크기 때문에 가속도를 얻으면서 점점 빨라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둘의 차이를 항력이 점점 증가하면서 메꿔주기 때문에 이렇게 중력 더하기 항력과 부력이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 종단 속도로 끝나게 됨으로써 등속도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사실은 변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변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만약 착각해서 다르게 봤다면 이거는 사실 어떤 식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3번 선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A가 멈춰 있을 때는 부력도 중력도 작용하지 않는다. 내가 물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물리 잘하는 학생은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니까 썰푸는 문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A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만약에 부력과 중력 둘 다 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A 속도가 증가할 때는 부력과 중력의 차이가 존재하죠. 그런데 고정되어 있을 때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A가 고정되어 있을 때 더 크다는 말 역시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틀린 말이 되는 거겠죠. 4번 볼까요? A와 B 모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서 A와 B에 작용하는 항력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는 것이겠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뭐예요? 항력도 커지게 되어 같아지고 가속도가 0이 되고 속도가 일정해진다 그래요. 상력은 커지고 있는 거죠. 방향이 반대로 된다고 항력이 반대로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항력의 방향이. 중력과 부력의 위치만 바뀌는 거지, 항력은 언제나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으로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항력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5번 볼까요?
공기보다 답은 5번일 텐데 그러면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B에 작용하는 항력은 공기 중에서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크겠군. 그래서 뭐예요? 공기라는데 이제는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크대요. 근데 밀도와 관련이 어디에 있죠? 음, 잠깐만. 자, 찾았습니다. 일단 1, 2, 3, 4번이 틀려서 5번이 답이라는 것은 봤지만 제가 지문을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5번 근거를 찾으려고 한 20초, 30초 정도 살짝 일시정지를 했어요. 자, 5번 보시면은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에서 지금 부력이 있는데 이거를 밀도가 더 작을 때, 클 때 부력이 더 큰지 작은지를 알아줬어야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도 간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빗방울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빗방울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이다라고 하니까 밀도가 더 큰 기체일 경우에는 당연히 같은 부피에서 무게가 더 나가겠죠. 공기보다 더 밀도가 큰 기체니까 부력도 역시 더 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랬죠? 부력은 중력 플러스 항력이라 그랬는데요. 이 선지에서 중력은 일정하죠? 근데 부력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항력은 이 이전에 있던 것보다 더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기 중 상승 일정한 속도 유지 항력보다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상승 일정한 속도 유지할 때 항력이 더 크겠군이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이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다 찾아서 잡으려면은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과거 지문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